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국민 유체기의 1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낙차와 출력에 대해서 살펴봤죠? 낙차는 자연 낙차에서 입구 손실, 출구 손실, 입구 손실, 중간 그 관로 손실, 출구 쪽에서의 손실을 다 합한 그 손실만큼 뺀 그런 유효 낙차, 유효 낙차를 얘기한다. 유효 낙차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유효 낙차가 구해지면 거기다가 이제 유량만 곱하고 감마, 로우지죠. 이걸 곱하면 이론 출력이 나오고 그 이론 출력에다가 펌프의 효율을 수차의 효율을 곱하면 실제 출력이 나오는데 이 수차의 효율은 두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다. 터빈의 효율과 발전기 제너레이터 효율을 그 두 가지 곱한 것이 대략 소형에서는 한 72% 효율이 나오고 대형 수 메가와트 이상 발전소에서는 한 88%까지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펌프에서도 비교 회전도를 배운 이유가 펌프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결국 이 NS를 구했어요. 비교 회전도를 구해서 비교 회전도가 얼마면 이게 원심 펌프다. 얼마면 사류 펌프다. 얼마면 충류 펌프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차에서도 수차에 맞는 수차에 합당한 비교 회전도 식을 이용해서 비교 회전도를 우선 구하고 Q나 H가 주어지면 그거에 맞는 NS를 구해서 그것으로부터 합당한 이제 수차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그 유도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는데 최종식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NS는 N 회전수 곱하기 파워의 2분의 1승 출력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낙차의 4분의 5승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교과서의 몇 페이지야? 교과서의 145페이지 보면은 최종식 3.12씩을 봐요. 3.12씩. 그래서 여기서 N은 뭐야? N은 회전수죠. 회전수. RPM. 단위는 RPM을 표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H는 낙차죠. 낙차니까 미터지. 미터. 유효 낙차. 특별히 유효 낙차. 그 다음에 L은 출력이죠. 실제 출력. 실제 출력. 이론 출력 말고 실제 출력. 킬로와트를 많이 써요. 킬로와트 단위.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어지면 거기에 합당한 비교회전도를 계산을 할 수 있고 비교회전도 범위에 따라서 그 네 가지 종류의 수차 중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유도하는 과정이 144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되 따로 유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게 펌프에서 배웠던 비교회전하고 동일한 식이에요. 사실상. 이건 지금 수차에서의 비교회전인데 펌프에서 우리 이미 배웠어요. 펌프에서 비교회전도는 어떻게 됐었지? NS는 회전수 곱하기 2.42씩을 보면 돼. 2.42씩 앞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그때 이거 유도했었는데 유량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H의 4분의 3승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해요. 여기서는 펌프에서는 얼마만큼의 유량을 얼마나 높이 올릴 것이냐. 그래서 인풋이 Q와 H였다면 수차에서는 얼마만큼의 낙차를 가지고 출력이 얼마 나올 것인가. 주관심이 출력이야. 낙차와 출력. 그러니까 여기서 펌프에서 관심 있었던 유량과 수두, 유량과 수두를
뭐 수도는 낙차니까 이거 그대로 가는 거고, 유량을 낙차, 여기 출력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실제 출력과 유량과 여기가 뭐야? 이게 뭐야? 감마 QH잖아요. 그쵸? 감마 QH. 물론 여기 이제 효율이 들어가겠지만, 여기 이제 L 티어리니까 여기다 이제 효율이 곱해지겠지만, 어쨌든 요 B로 설치하면 이런 건 이제 프라퍼티고 이건 상수니까 그냥 변수 중심으로 보면 감마 QH, 즉 QH에 비례하죠. QH에 비례해. 그러니까 이 식을 앞에서 배웠다면 Q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Q 대신에 Q는 L 나누기 H에 비례하잖아. 여기다가 L 나누기 H를 해주면 L의 2분의 1승, H의 2분의 1승 밑으로 내려가서 4분의 5승이 되겠지. 응? 그쵸? 2분의 1승, 4분의 3승. Q의 2분의 1승. L의 2분의 1승, H의 4분의 1승. 맞죠? 거기다 한번 대입해서 비교를 해봐요, 각자. LH니까 Q의 2분의 1승이면은 L의 2분의 1승 곱해지고, H의 2분의 1승이니까 4분의, 맞죠? 맞췄지? 여기 보면 N에다가 Q 대신에 L 나누기 H의 2분의 1승, H의 4분의 3승이니까 H의 4분의 2승이 밑으로 내려가서 4분의 5승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 식이 됐죠. 그래서 이제 펌프 때는 이 식을 암기하고 수차 때는 이 식을 암기하지만 L은 QH, L은 감마 QH를 생각하면 같은 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주어진 유효 낙차, 또 유효 낙차로부터 나온 실제 출력이 나오면 거기에 적합한 수차는 이 비교 회전도를 구함으로써 이 값에 따라서 어떤 타입의 수차를 쓰는가가 결정이 되는 건데, 교과서에 보시면 그림 3.6에 나와 있어요. 그림 3.6을 봐요. 그림 3.6. 그림 3.6 145페이지. 145페이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림 3.6에 여기 보시면은 수차의 효율 이타와, 이타는 이제 총 효율이 되겠지. 터빈 효율과 발전 효율을 곱한 거. 비교의 정도 NS, 스페시픽 스피드, 단위는 RPM, 회전수는 RPM, 출력은 킬로와트, 유효 낙차는 미터 단위로 했을 때, 펠튼 숫자, 비교의 정도가 작은 쪽은 펠튼, 중간은 프란시스, 그 다음에 비교의 정도가 큰 것은 충류에 해당하는 프로펠러, 이렇게 된다. 그리고 효율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펠턴 숫자, 그다음에 프란시스 숫자, 그다음에 프로펠러 숫자 또는 뭐겠어? 저기 사람 이름으로 하면 카플란 숫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펠턴 숫자가 이제 접선 숫자로 되겠고, 유동 방향이 접선 방향이니까, 프란시스는 반경류하고 홀류죠. 이거는 반경류 숫자, 또 사류 숫자.
네, 카플란이나 프로필은 충류 수차, 충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범위가 펠턴은 8에서 한 30, 8에서 30, 8에서 30. 프란시스 수차는 40에서 350. 한 40에서 350. 그 다음에 한 400에서 800. 카플란 또는 프로필러는 400에서 800 정도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정도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펌프에서도 원심 펌프에서 충류 펌프로 갈수록 회전수가 높았지. 저기 NS가 높았죠. NS가 클수록 회전이 큰 건데, 클수록 사류, 충류로 가는 거고, 작을수록 사류, 반경류, 그 다음에 수차는 이제 접선까지 이쪽으로. NS가 커지면 펠턴에서 프란시스, 그 다음에 카플란으로 간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NS와 관련된 NS와 관련해서 펠턴 수차 또는 접선 수차 또는 NS가 비교의 정도가 8에서 30 정도. 그 다음에 프란시스 수차는 범위가 가장 넓은데 반경류 수차와 반지름 방향과 또 사류, 다이애고널 또는 믹스드 폴류. 이거는 비교의 정도가 40에서 350. 비교의 정도 가장 큰 것이 카플란 수차 또는 프로펠러 수차. 충류죠, 충류 수차. 그러면 이때는 비교의 정도가 대략 400에서 800 정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비교의 정도와 유효낙차의 한계값이라고 해서 또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무조건 저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유효낙차가 함수로 들어오면 유효낙차와 같이 연결해서 NS를 또 표현하는 것이 교과서에 비교의 정도와 유효낙차와 한계값이라는 게 있는데, NS와 H의 관계, H와의 한계값. 이렇게 해서 펠턴 수차의 경우에는 이건 관계없이 그냥 일정한데 8에서부터 30 사이고, 프란시스는 아까 40에서 350이라고 그랬는데 한계값으로는 대략 13,000 나누기 낙차 더하기 20 더하기 50. 여기 이제 얼추 한 요 정도 나온다는 거겠지. 40에서 350인데 좀 자세히 들어가면 이것을 넘지 못한다. 요 H 값에 따라서 이것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프란시스 타입은, 그 다음에 프로펠러 수차에서는, 또 충류식 프로펠러 수차에서는 NS가 H의 함수로 표현하면 2만 나누기 유효낙차 20, 이걸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한계값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텐데, 펠턴, 프란시스, 카플란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좀 암기하면 좋고요. 펠턴 수차, 프란시스 수차 또는 여기 프로펠러 또는 카플란 수차, 인물 중심으로 외우고, 펠턴은 메커니즘으로는 유동 방향으로는 접선 수차, 프란시스는 반경 방향과 사류, 그 다음에 프로펠러나 카플란은 충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헷갈리지 않게 펠턴, 프란시스, 카플란
펠터는 적선 방향, 프란시스는 반경 방향과 사류 방향, 카플라는 충류 방향으로 유동이 형성될 때 쓰는 수차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그 전에 발전기 회전수. 회전수 N은 발전기에서는 이거죠. 120F 나누기 P. 펌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F가 주파수, 몇 헤르츠냐? 주파수, 몇 헤르츠냐? 1초에 몇 번간 진동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가 60Hz죠? 60Hz. 나라별로 뭐 50Hz인 경우도 있고, 60Hz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극수죠? 극수, 2극, 4극, 6극, 극수. 그래서 그 발전기의 그 주파수가 얼마고 극수가 얼마다라고 알려주면 요 RPM을 구할 수 있죠. 아니면 그냥 RPM을 줄 수도 있고 값을 이렇게 하고 이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 3.1 예제 3.1 유연압차가 120m, 그 다음에 이론 출력이 2500kW, 2500kW이면 유량은 얼마야 되겠느냐? 이거죠, 유량. 맞지? 그러면 뭐야? 유량과 유연압차와 이론 출력 관계가 뭐야? 이론 출력은 감마 QH죠. 그러므로 쉽네. 그러므로 유량은 이론 출력 나누기 감마 H. 다 알려줬지? 이론 출력이 2500kW. 감마는 로지 9.8 곱하기 1000, 9800. 9800 곱하기 H는 얼마야? 120m. 120. 이렇게 해주면 Q가 나오겠죠? Q가 2.13 미터 삼승 퍼 세컨. 이렇게 SI 단위가 나와요. 굉장히 쉽죠? 그럼 뭐 그냥 이론 출력은 감마 QH다. 그 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출력을 2500이니까 2.5메가와트급 이론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낙차가 120m인 그 상황일 때 유량은 초당 2.13m 삼승, 물이니까 2톤쯤 되죠. 2.13톤 정도 1초에. 굉장히 큰 양이지.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게 해야지 2500kW급 발전, 수력 발전이 되는 거예요. 예제 또 하나 봅시다. 예제 3.2 유연압차가 50, 중납차가 되겠네. 중납차는 전압차가 되겠네. 전압차 50에서 50 이하가 전압차니까 아까 200 이상이 고납차인데 이건 이제 중납차에 해당하고 전압차 경계 H가 유연압차가 50m, 유량이 80m 삼승 퍼 세컨드. 유량이 굉장히 크네. 보통 전압차일 때는 고유량, 고납차일 때는 저유량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연압차 50m, 유량이 80톤, 초당 80톤. 1m 삼승이 1톤이니까 1000kg. 어마어마한 양이네. 이랬을 때 실제 출력이 30메가와트, 3만 킬로와트다. 이렇게 내려면 이 수차의 효율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 이게 질문이에요. 수차의 효율은 어떻게 하면 이 수차의 효율은 어디서 나오지? 실제 출력과 이론 출력의 사이값이
효율이니까 효율. 자, 효율. 그러니까 여기 지금 L은 알려줬고 L 이론 출력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론 출력. 그래서 이론 출력을 계산해야 되겠죠. 수차의 효율은 이론 출력분의 실제 출력. 맞지? 실제 출력이니까 이건 주어져 있고 이론 출력을 구해야 돼. 그래서 이론 출력은 뭐예요? theoretical power는 감과 QH지. QH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네, 감마는 9,800. 그 다음에 Q는 50. H는 Q는 80. H는 50. 이렇게 되니까 이론 출력이 나오죠? 이론 출력이 39,000 나오네요. 39,000 kW.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39,000분의 3만이니까 계산해보면 0.7576 나와요. 0.7653이 나와. 퍼센트로 바꾸면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하면 76.53%의 수차의 효율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예제가 지금 두 문제. 예제가 또 하나 있죠? 예제 3.3 있네. 예제 3.3. 수차 선정하는 문제. 수차 선정. 예제 3.3. 수차를 선정하려면 NS를 구해야 되겠죠. 비교 회전도. 그래서 예제 3.3. 수차를 선정하자. 설계 문제죠. 수차 선정하면 무조건 NS를 구하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뭐야? 자연 낙차가 주어져 있어. 자연 낙차 HG는 120m. 그 대신 뭐가 주어져 있냐면 유효낙차와 자연낙차의 B가 주어져 있나? 그죠? 유효낙차와 자연낙차의 96%로 보자. 그랬으니까 실제 필요한 게 이제 유효낙차, 이거는 자연낙차고 실제 필요한 것은 유효낙차. 손실을 뺀 거죠. 자연낙차에서 그 관의 입구와 출구, 그 다음에 그 중간 이 세 가지 손실을 뺀 것이 자연낙차, 유효낙차인데 이것보다 약간 작겠죠. 그래서 그냥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H는 HG 빼기 입구 손실, 그 다음에 중간 손실, 그 다음에 출구 손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그냥 계산한 결과 몇 프로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96%다. 그러니까 H는 0.96 곱하기 HG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가 이제 3% 된다는 거죠. 4%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낙차는 그냥 바로 0.96 곱하기 110 이 낙차가 주어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유량이 40톤 또는 40m 3승/s 유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RPM은 300rpm이래. RPM. 그러면 이걸로부터 NS만 구하면 되겠죠? NS는 뭐야? 시기. NS는 RPM 곱하기 실제 출력의 2분의 1승 나누기 그 다음에 낙차의 4분의 5승이니까 그래서 대입만 하면 되는데 H 주어져 있고 N 주어져 있는데 파워 L이 빠져있죠. 실제 출력을 구해야 되겠어요. 실제 출력을 구하자. 실제 출력을 구하자. 그러면 실제 출력 L은 뭐야? 요거 L을 알아야 돼. L은 이론 출력에다가 효율 곱한 거지. 효율.
곱한 거. 그럼 다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효율이 주어져 있죠? 효율이 0.87로 주어져 있죠. 87% 곱하기 L 1호. 이거 계산해야죠. LTH는 감마 QH니까 계산해봐. 9,800 곱하기 Q는 40 곱하기 H는 0.96 곱하기 120 0.96 곱하기 120 이렇게. 그러면은 이론 출력이 얼마야? 이론 출력이 얼마 나오겠지? 나오고 거기다가 0.87을 곱했어. 곱하면 실제 출력이 39288kW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NS는 N이 RPM이 300 RPM 곱하기 출력이 요거 39288 2분의 1승 나누기 유연합차 H가 0.96 곱하기 120 이것에 4분의 5승 이렇게 하면 NS가 163이 나와요. 163을 찾아봐요. 그림에서 163에 해당하는 숫자의 종류는 뭐야? 145페이지에서 프란시스 숫자죠. 요 그림에서 프란시스 숫자 NS 범위에 따라서 그러므로 NS가 163인 영역은 프란시스 숫자다. 반경 또는 사류 숫자다. 프란시스 숫자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지금 펌프의 그 논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그 펌프에서 원심 펌프, 사류 펌프, 충류 펌프 세 가지에 대응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원심 펌프에 대응하는 것이 반경 방향이니까 반경 유동 수차, 그다음에 사류 수차, 충류 수차. 그것과 이제 펌프와 다른 것 하나는 접선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이 펌프는 없었는데 접선 수차가 하나 있다. 그게 펠턴 수차죠. 그래서 접선 수차 부분 또는 펠턴 수차 부분을 좀 자세히 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펌프와 거의 동일하니까 그거는 그냥 최소화를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펠턴 숫자를 좀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12주차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종류 중에서 3.2 수차의 종류 중에서 펌프에는 없던 방식이 접선 수차였지. 펠턴 수차. 운동의 방향이 접선 방향. 펠턴 터빈. 운동 방향이 접선 방향이라서 접선 수차라고도 한다. 탄젠셜 터빈. 이런 거죠. 여기 높이 이제 댐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흘려가지고 여기 이제 노즐을 통해서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분류, 제트 플로우를 만들고 제트 플로우에 이 터빈이 이렇게 달리게 터빈이 달아서 돌려주는 거죠. 너무 크게 그렸네. 높이에 비해서 너무 크게 그렸어. 좀 작게 그려보면 이런 걸 돌려주는 거지. 여기 이제 여기 날개들이 붙어 있어요. 터빈 날개들이 붙어 있어. 네? 그래서 여기 제트 공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접선 방향. 이 수차의 휠에 블레이드의 위치가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들어오는.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이렇게 생긴 블레이드의 위치가 이렇게 들어와서 때리고 나갈 때 얘가 뒤로 물러나잖아. 물러날 때 얘가 힘을 받지? 최대한 힘을 많이 받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각도도 중요하고 또 이 표면에서 마찰도 최소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이제 잘 정리된, 이론적으로 잘 정리된 게 뭐냐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버킷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그림 봐요. 그림 교과서에 그림 3.7의 펠턴 수차에 요 블레이드에 해당하는 거, 이걸 버킷이라고 부르는데, 올바지? 버킷? 버킷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제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이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지. 이렇게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모양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다루도록 하겠어요. 주로 펠턴 수차는 이제 200m 이상 고낙차에 많이 쓰고, 이제 중낙차인 경우도 조금 써요. 그래서 노즐 수도 뭐 한 개나 두 개짜리 쓸 수도 있고,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네 개에서 여섯 개 쓸 수도 있고. 이제 핵심이 이제 이 버킷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인데, 버킷은 주로 주강이나 특수강으로 하고, 그다음 분리의 속도를 어떻게 몇 미터 퍼 세컨드 해야지 최적일까? 이런 연구도 있겠죠. 지금 뭐 초당 한 60m, 느려도 18m 정도.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빠르면은 뭐 또 공동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손실이 많겠지. 유동 손실, 마찰 손실, 유동 손실, 유동 방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펠턴 수차부터 이론적인 내용을 좀 자세히 다루고요. 펠턴 수차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지 더 높은 효율을 갖는 수차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미리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12주차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